던치프의 서경덕 전문가입니다. 지난편에 이어 사회초년생의 포트폴리오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함께했던 전웅 전문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사례들을 말씀해드릴 건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요, 21살이시고요. 중견 기업에 이제 재직하시는 분이고, 이제 갓 취업을 하셔서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신 분입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배경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아예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전반적인 재무 관리에 대한 재무 교육과 저축 투자에 대한 재무 교육을 조금 원하셨었어요. 그럼 재무 목표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21살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30세 이전에 2억 이상의 자가를 갖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노후 계획은 따로 있으셨나요? 노후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진 않았고요. 저희가 재무상담 이전에 드리는 설문이 있어요. 그 설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은퇴 예상 시점을 40세로 잡아주셨고, 월 생활비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예상 수명을 80세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은퇴 예상 시점이 좀 많이 짧네요. 혹시 파이어족이신가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파이어족이라기보다는 상담자분이 여자분이시기도 하셨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평균 은퇴 시점을 선배님들을 보니까 한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40세 정도로 설정을 해주신 거고, 그 이후에도 아예 금전적인 수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건 아니시고요. 뭐 부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꾸준히 뭐 수입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재무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의 재무 정보는 수입적인 부분은 월 급여가 이제 280만 원이셨고요. 상여금은 매년 1,0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그에 대한 저축이나 투자는 아예 없으셨습니다. 지출적인 부분에는 지출은 이제 고정 지출은 45만 원으로 파악이 됐고, 변동 지출은 91만 원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외에 이제 미파악 지출이 144만 원이라는 미파악 지출이 있었습니다. 미파악 지출이 144만 원이나 되셨네요. 금액이 엄청 큰데 혹시 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정기 지출이 연에 920만 원이라는 되게 큰 이제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현금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을 메꾸고 들어오면 메꾸고 막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런 미파악 지출이라던가 이런 금액이 너무 이제 비정기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문제라고 크게 자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거 외에도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었나요? 그 외에도 이제 같은 선상으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재무 목표는 있지만, 이제 자가 구매라는 재무 목표는 있지만, 그에 대한 이제 저축이나 투자가 아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나 미용 부분에서 연 500이 항상 지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매달 그러면 4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큰 부분인 거죠. 네. 매우 과다한 수준이었고, 미파악 지출 또한 144만 원이나 있다는 점이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큰 문제점은 비상예비자금이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비상예비자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280만 원이라는 수입은 있지만 통장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내 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축이 전혀 없으셨으면 상담을 하시면서 현금흐름 변동이 크셨을 것 같네요.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벌 수 있고 이 번 돈을 언제까지 써야 하냐, 그런 기본적인 걸 좀 정하고 픽스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무교육을 통해서 기대 수명을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같이 예상 수명을 수정해 나갔고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남자는 81세, 여자는 86세로 이제 평균 수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넉넉 잡아서 90세로 설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상담을 통해서 예상 은퇴 시점은 40세로 그대로 진행을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재무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수정했어요. 아까는 30세 이전이었잖아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상담을 통해서 10년에서 12년을 목표로 좀 늘렸고요. 자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조정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더라도 이제 30대부터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이제 연금이나 노후 자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현재는 일단 본인의 현금 흐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현금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자라는 그런 솔루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아예 준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예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원래 본인 현금 흐름에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는 계셨는데 이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납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보다는 적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권사의 펀드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려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상담자분께 더 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비상예비 자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비상예비 자금이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매년 받는 이제 상여금 1,000만 원을 비정기 지출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 그럼 이제 그 남은 비정기 지출을 충당을 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그 월 수입은 본인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 이에 남는 380만 원을 비상예비 자금으로 계속 통장에 저축을 해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예비 자금이 380만 원이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비상예비 자금이 38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매월 8만 원씩 추가로 불입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정기 지출액도 상여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저축을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축을 하는 근육을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아있던 의료비나 뭐 미용비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전에 이제 미용비가 연에 500,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이제 비정기 지출로 92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제 본인도 그거를 너무 큰 금액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통해서 좀 줄여 나갔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다행히 해주셔서 연에 620만 원으로 비정기 지출을 줄인 부분이 있고 월 지출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그 전에는 136만 원이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를 줄여서 121만 원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럼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지출을 줄였으니까 이제 저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는 이제 총 159만 원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안에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가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월에 10만 원 정도를 주택 청약 통장에 불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펀드로 이제 100만 원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접 투자를 10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셨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셔서 그래서 ETF 이제 변액 상품을 활용을 해서 3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상금은 이제 8만 원이 이제 매월 늘어가면서 투자를 하기로 하셨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쪽에서도 연금저축 계좌로 11만 원씩 이제 매달 나가는 걸로 그렇게 총 159만 원의 저축이나 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축 투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드리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도 저축이라고 하면 저축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이 51%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정해드린 금액으로 확인했을 때는 54%였거든요.
이렇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3%밖에 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 늘어서 뭐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51%는 내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51%였던 거고 지금의 54%의 저축과 투자 비율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포트폴리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축액과 수익률로 따져서 봤을 때는 한 해 한 해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나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번 편은 월급 280만 원의 사회초년생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편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에게 현금 흐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드리는 시간이었고 재무 설계를 통해 균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